안녕하십니까. 나이스 신용평가 신우용입니다. 실적 개선과 자산 효율화로 신용위험 완화,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과제는 지속이라는 주제로 SK그룹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룹의 사업 현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SK그룹은 반도체 부문의 자산과 매출액 비중이 40%를 상회하며 가장 높고 확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배터리 부문은 2021년에서 2023년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면서 자산 비중 측면에서 반도체 부문 다음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다만 배터리 부문은 2025년에 투자 속도 조절과 실적 부진, 손상 인식 등으로 비중이 소폭 축소되었습니다. 이어서 그룹 영업 실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SK그룹은 SK하이닉스의 실적 호조에 힘입어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그룹 전반의 이익 창출력이 개선되었습니다. 다만 반도체 외 사업은 우측 표에서 보실 수 있듯 2023년부터 실적 저하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룹 전반의 재무 부담에 대해 살펴보면 2025년에는 투자 부담 완화 추세가 계속되었습니다. 반도체 부문의 절대적 투자 규모는 늘어났지만 이익 창출 규모 대비로는 그 부담이 줄었습니다. 반도체 부문 실적 개선과 투자 부담 통제, 그룹 주요사들의 자산 효율화 등을 바탕으로 SK그룹은 2025년에 총 11조 원의 차입금을 감축하였습니다. 이어서 부문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반도체 부문입니다. SK하이닉스가 영위하는 반도체 부문은 업황 호조와 우수한 경쟁 지위를 바탕으로 이익 창출력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이익 증가와 함께 투자 부담 통제도 함께 이루어지며 잉여 현금 흐름이 확대되었고 2025년 말 기준 부의 순차익금을 달성하였습니다. 건설 부문을 영위하는 SK에코플랜트는 2025년 중 자산 매각과 RCPS 발행을 통해 채무 부담이 완화되었습니다. 다만 이익 창출력 대비 높은 금융 비용과 캐펙스 부담으로 현금 창출력은 부진한 수준입니다. 다음은 배터리 부문입니다. SK그룹에서는 SK온이 배터리 셀 사업을, SKI 테크놀로지와 SK넥실리스가 배터리 소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최근 비우호적인 정책 환경 영향으로 배터리 부문의 세 회사 모두 수익성이 부진한 상황입니다. 2024년부터 투자 규모를 줄였으나 부진한 실적으로 높아진 채무 부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2025년에는 배터리 부문 모두 자산 효율화를 진행하면서 순차입금 규모가 우측표에서 보실 수 있듯이 소폭 감소하거나 증가 속도가 완화되었습니다. 배터리 부문은 수요 기반 변화에 맞추어 생산 능력 조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규 설비 투자 속도를 조절하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에서 조인트 벤처 종료를 통한 생산 능력 조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SK이노베이션은 우측 표에 정리한 바와 같이 자본성 자금 조달과 자산 매각을 통해 9조 원의 유동성을 2025년에 확보하며 채무 부담을 관리하였습니다. 이어서 그룹 전반의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SK그룹은 지주사의 자산 재배치와 부문별 자산 효율화를 통한 사업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왼쪽 표를 보시면 SK그룹은 신용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배터리 부문과 건설 부문에 안정적 이익 창출 기반을 보유한 사업을 이관하여 두 부문의 현금 흐름을 보강하였습니다. 한편 사업 위험이 높아진 배터리와 화학 부문에 대해서는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을 통해 관련 자산 비중을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SK그룹은 보수적 투자 정책과 SK하이닉스 실적 개선을 바탕으로 2025년에 33.7조 원의 순차입금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자본성 자금 조달과 비주력 사업 매각을 통해서 대규모 유동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SK그룹은 IPO 조건부 투자 지분 대부분을 상환하고 재무적 완충력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SK그룹의 자본성 자금 조달 내역에는
채무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건들이 있습니다. 2025년 말 기준 그 규모는 17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단기적으로 유동성 확보 측면에서는 신용도의 긍정적인 요소이지만 만기 전에 금융비용이 발생하고 만기 시에는 정상 과정에서 추가적인 현금 유출이 발생할 수 있어 잠재적 부담 요인으로 평가됩니다. 다음으로는 주요 그룹사별 신용도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SKO는 SK엠무브 합병에 따른 영업실적 개선이 예상됩니다. 조인트벤처 종료에 따른 차입금 이관이 완료되면 채무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SK이노베이션은 2026년 초 호르무즈 해협 봉쇄 영향으로 국제유가, LNG 가격, 석유 제품 마진이 급등한 것에 힘입어 정유, 발전, 석유 개발 부문을 중심으로 이익 확대가 전망됩니다. 이와 더불어 배터리와 화학 부문의 사업 포트폴리오 리밸런싱도 계속되며 SK이노베이션은 채무부담 완화 추세를 계속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어서 SKC는 화학과 배터리 소재 사업의 불리한 업황으로 저조한 실적이 예상되나 2026년 1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통해 채무부담 관리는 가능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SK에코플랜트는 계열 기반 사업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이익 기반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나 높은 고정비 부담과 IPO 조건이 있는 FI 지분 매입 부담으로 2026년 채무부담 완화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합니다. SK그룹은 반도체 부문 실적 호조로 2026년 대규모 잉여 현금 흐름 창출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반도체 부문 실적 전망과 자산 효율화 계획 등을 고려할 때 SK그룹은 2026년에도 채무부담 완화 기조가 계속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계열사 신용등급 추이 및 정기평가 쟁점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룹 내 반도체 부문은 우호적인 업황에 힘입어 최근 신용등급 상향이 이루어졌으나 배터리와 석유화학 부문은 신용 위험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26년 정기평가 시에는 배터리 부문의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 및 수익성 추이와 더불어 석유화학 부문의 산업단지 내 구조조정 참여 여부와 형태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종합해 보겠습니다. SK그룹은 반도체 부문 실적 개선과 주요사들의 자산 효율화로 그룹 신용 위험이 전반적으로 완화되었습니다. 다만 배터리와 화학 부문의 사업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과제는 계속 남아있는 가운데 부채성 자본 조달 내역은 잠재적 부담 요인으로 향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터리 부분 실적 반등 시점과 향후 SK온 신용도 전망은? 이라는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터리 부문 실적은 올해 하반기부터 ESS 배터리 생산이 개시되면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유의적인 이익 확대가 나타나려면 ESS뿐만 아니라 EV 수요 개선도 필요합니다. 비우호적인 미국 정책 환경 고려 시 단기간 내 유의적인 개선은 어려울 전망입니다. SK온 신용도에 대해 말씀드리면 SK온은 작년에 SK엠무브를 흡수 합병하여 이익 기반이 보완되었고 올해 영업이익 흑자 전환이 예상됩니다. 재무적 측면에서도 포드와의 조인트 벤처 종료로 조인트 벤처 법인 블루오벌 SK의 DOE 차입금 96억 불 중 절반가량이 포드로 이관될 예정이며 이에 따른 SK온의 채무부담 완화가 예상됩니다. 합병 효과와 조인트 벤처 종료 등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 추이를 감안하면 SK온의 신용도 관리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먼저 미국 이란 전쟁으로 인한 SK그룹 주요 부문별 영향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신호영 연구원님 답변 가능하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SK그룹은 대체로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됩니다. 유가는 계속해서 100불 이상에서 움직이고 있고 정제 마진도 러우 전쟁 당시 고점을 넘어선 상황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LNG 가격도 연초 대비 2배 가까이 높아졌고 석탄 가격도 10%가량 상승하였습니다.
이에 S&P도 변동성은 낮지만 우상향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SK그룹은 정유, 석유 개발, 발전 부문에서 유가와 스프레드 확대에 따른 실적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며 타 부문들 같은 경우에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기 주식 관련 상법 개정에 관한 그 질문인데요. 롯데 지주와 SK 영향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SK그룹도 자기 주식 소각 의무와 관련해서 SK INC랑 그리고 SK 네트워크스가 실질적으로 임직원 보상을 제외한 자사주를 전부 소각하기로 결정하면서 사실 전량 소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는 단기적으로 그룹 차원에서는 유동성 확보 수단이 줄어들고 그리고 이에 따른 이제 부담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SK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자산 효율화랑 그리고 실적 개선 등을 바탕으로 이제 그룹 재무적 완충력이 충분히 확보된 상황인 점을 고려할 때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